인천 우석대가 야구 등 5개 종목이 이르는 대규모 스포츠단을 창단했습니다. 지역 활성화로 이어질지 기대됩니다. 충북의 한 대학에 할랄 식당이 등장했습니다. 이슬람 유학생 유치를 위한 맞춤형 전략으로 생존을 위해선 이제 필수가 됐습니다. 21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지역 정치권도 잇따라 충북 선대위 출정식을 예고하는 등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요즘 대학들은 대개 재정난 때문에 스포츠팀을 축소하고 있습니다만 진천 우석대학교는 오히려 대규모 스포츠단을 창단했습니다. 야구, 복싱, 핸드볼, 농구 등 5개 종목에서 85명의 선수단 규모인데요. 우석대는 스포츠팀 창단을 통해 지역 활성화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승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푸른 유니폼을 입고 그라운드를 달리는 선수들. 던지는 공 하나하나가 소중합니다. 타격 연습도 소홀함이 없습니다. 올해 처음 창단한 우석대 야구부는 간절함이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며 프로 지명을 받지 못한 선수들은 다시 한번 대학에서 야구의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저희는 신생팀이지만 U리그 예선을 거쳐서 25개 팀이 나가는 왕중왕전을 나가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27명의 야구부 가운데 22명이 신입생이지만 신생팀답지 않은 조직력으로 대학 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목표가 모든 경기를 통합해서 1승이 목표였는데 지금 대학 유리그 첫 대회를 하고 있는데 지금 3승 상패를 하고 있습니다. 좁은 체육관에서 쉴 새 없이 발과 주먹을 움직이는 선수들. 지난해까진 생활체육과 학생이었지만 이제 정식 복싱팀이 됐습니다. 우석대가 지난달 23일 남녀 복싱과 남자 야구, 남자 핸드볼, 여자 농구 등 5개 팀을 창단했습니다. 선수만 85명에 이를 정도로 대규모 스포츠단입니다. 대부분의 대학이 재정난을 이유로 스포츠팀을 축소하는 추세지만 우석대는 정반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저희 대학생 입학생으로 받아들여서 그들과 함께 커나가는 전략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지역에서 젊은이들과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의 스포츠 창단, 이것이 중요한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5개 스포츠팀 동시 창단은 대학 스포츠에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것으로 지역 꿈나무들의 진학과 경기력 향상도 기대됩니다. 서로 연계를 많이 하고 대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청주공고뿐만이 아니라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다 연계를 하면서 선수들을 성장시키고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우석대는 내년에 여자 핸드볼팀 창단을 확정하는 등 스포츠단 규모를 계속 확대할 방침입니다. 단순한 선수 육성을 넘어 스포츠를 통해 지역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우석대의 도전이 기대됩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네, 한편 요즘 대학들은 학령 인구 감소 속에 유학생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학생들의 출신 국가도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중앙아시아의 이슬람권 국가에서 오는 유학생이 늘어나면서 이 학교에 할랄 식당까지 등장했습니다. 신병관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대학 실습실. 우즈베키스탄에서 유학을 온 학생이 용접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졸업 전에 설비 보전 자격증을 따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학교를 졸업하면 주조, 금형, 용접 등 뿌리산업 분야에 취업할 수 있어 한국 유학을 결정했습니다. 장비도 좋고 배우기도 좋고 졸업한 그 다음에 취업할 수도 있어서. 이 학교 유학생은 전체 학생 3천여 명의 29%인 890여 명. 이 가운데 절반 가까운 400여 명이 중앙아시아의 이슬람권 국가에서 왔습니다. 취업을 고려해 한국 유학을 결정했지만 공부에 앞서 한국 생활부터 적응해야 했습니다. 학교는 이슬람권 유학생들을 위해 도내에서 처음으로 할랄 식당을 열었습니다. 이슬람 율법에는 먹을 수 있는 음식, 이른바 할랄 음식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식사 때마다 빈자리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고향 음식을 먹고 싶을 때가 많았는데 이제 식당에서 직접 음식을 즐길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최근 유학생이 증가하며 국적까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도내 대학 유학생들의 국적은 60여 개 나라에 이릅니다. 대학마다 다문화 캠퍼스가 구축되면서 유학생들의 문화적 배경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커뮤니티 센터를 구성한다든가 학생들의 자치 활동을 지원한다든가 하는 식의 다양한 지원 정책을 하고 있고요. 충청북도도 전국에서 처음으로 유학생 정보 플랫폼을 만들어 적응을 돕고 있습니다. 지역 대학의 생존 전략 가운데 하나로 유학생 유치가 중요해지면서 다문화가 공존하는 캠퍼스의 모습은 더욱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네, 한편 충청북도와 각 시군이 외국인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지역 특화형 비자의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이에 따라 지역 우수인재 311명, 숙련 기능 인력 274명, 재외동포 11명을 한도로 지역별 특화 비자 사업 신청자를 접수합니다. 지난달 1차 공고에서는 지역 우수인재와 숙련 기능 인력에 79명이 신청했습니다. 지역 우수인재 비자는 국내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비롯해 소득과 한국어 능력 등 소정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음 달 3일 치러지는 21대 대선을 앞두고 오늘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이에 따라 대선 후보자 등은 공개 장소에서 연설이나 대담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개최한 옥내 모임에 참여해 연설도 가능합니다. 또 TV, 라디오를 통한 방송 연설과 음성이나 동영상 등을 포함한 선거운동 정보 문자 메시지도 발송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에 맞춰 이재명 후보가 출마한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전에, 김문수 후보가 출마한 국민의힘은 내일 오후에 각각 충북선대위 출정식을 엽니다. 충청권 산업성장을 내세운 충청권 산업투자공사의 설립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수도권 중심의 경제체제를 넘어 지역 맞춤형 금융지원 체계와 신산업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교선 기자입니다. 2차 전지, 바이오헬스, 우주항공 등 미래 성장 동력을 중심으로 급변하는 산업 생태계. 하지만 지역 차원의 선제적 투자와 통합 대응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특히 각 지역이 각자 도생으로 추진한 산업과 투자 유치는 불필요한 경쟁과 상처만 남겨왔습니다. 충청권 산업의 성장을 통합적으로 뒷받침할 법적 기반이 마련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 등 10명은 지난달 28일 충청권 산업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대전, 세종, 충남, 충북을 아우르는 충청권에 독립적인 산업투자공사를 설립해 수도권 중심 금융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맞춤형 산업정책을 견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대한민국이 균형적으로 경제적으로 더 큰 발전과 성장을 하는 길은 이렇게 이 지역 단위의 자본, 그 자본을 바탕으로 한 기획과 산업 정책의 집행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라는 생각에서 이번에 발의하게 됐습니다. 본사는 대전에 두고 3조 원 규모의 자본금은 정부와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 충청권 지자체가 공동 출자하는 방식입니다. 주요 업무는 사회기반 시설 확충과 지역 개발, 신산업 지원 등으로 충청권 산업혁신기금을 통해 기업 자금 지원과 투자, 보증, 출자 등을 수행합니다. 충청권 산업투자공사는 정책기획의 방점을 최근 차세대 배터리 기업의 첫 투자로 첫 발을 뗀 대전투자금융은 기술 중심 투자에 집중하며 시너지도 기대됩니다. 역할 분담을 하고 시너지를 내다 보면 정말로 전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뭔가 유례를 보기 어려운 굉장히 큰 이 생태계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의 초광역 산업투자기구라는 상징성을 지닐 충청권 산업투자공사가 새 모델을 실현할 수 있을지 전국적 공감대와 초당적 협력이 절실합니다. MBC 뉴스 이교선입니다. 산불이 발생한 지역에서는 생명체가 살아남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요. 하지만 소나무 재선충병 매개곤충은 오히려 산불 피해지에서 10배 이상 급속도로 확산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홍석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8년 전 이맘때쯤 상주시 사벌국면과 함창읍 경계에서 큰 산불이 났습니다. 농사 폐기물을 태우다 시작된 불로 이틀 만에 86헥타르의 산림이 잿더미가 됐고 60대 등산객 1명도 숨졌습니다. 짜자작 소리 나면서 제 쪽에 또 날아갔다가
그쪽 끌어가면 또 이자로 날아가고 뭐 그렇게 겁내 모양이더라고요. 동네가 보일 안 했어요. 연기가 꽉 차가지고. 다시 찾은 산불 피해지. 검게 탄 산불 흔적은 사라졌지만 대신 잎이 붉게 변한 제선충병 감염목들이 곳곳에 보입니다. 산불 발생지에서 제법 떨어진 지역에서도 이렇게 잎이 누렇게 물들어 말라 죽은 소나무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이 상주 산불 피해 지역의 제선충병 매개충 밀도를 2년에 걸쳐 조사했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산불이 닿지 않은 지역에 비해서 산불 피해지의 매개충 밀도가 최대 14배나 높았던 겁니다. 피해가 심할수록 밀도는 올라갔고 1년이 지나면 산불 피해가 미미한 지역에서도 매개충 밀도는 13배나 급증했습니다. 소나무 제선충병 매개충인 솔수염 하늘소는 죽은 나무 속에 알을 낳는데 산불로 고사목이 늘어나자 이곳을 거점 삼아 산란과 이동을 거듭하며 제선충병을 확산시킨 겁니다. 산란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후식이라는 걸 하거든요. 숲이가 타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이제 후식을 하기 위해서 인근 지역으로 또 밀도가 올라가면 더 이제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역대 산불 피해지와 전국의 제선충병 고사목의 위치 정보를 겹쳐보면 결과는 더 확연합니다. 제선충병 감염목은 과거 산불 피해지로부터 2km에서 5km 떨어진 지역에 몰려 있고 8km 이상 멀어져야 겨우 감소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미 나무 속에 자리 잡은 솔수염 하늘소 유충은 산불이 휩쓸고 지나가도 끈질기게 살아남아 피해를 키웠습니다. 최근 산림당국의 안동 산불 피해지 조사에서도 불에 탄 소나무 속에서 솔수염 하늘소 유충들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나무가 탔다고 해도 그 속까지 다 타진 않아요. 그 겉은 탔지만 그 안은 속에서는 생존을 하고 실제로 거기서 우화돼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4월 현재 경북의 제선충병 감염목은 85만 그루로 지난해 같은 시기 40만 그루의 2배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그나마 청송과 영양은 제선충병 피해가 미미한 청정 지역으로 분류되어 왔는데 이번 산불로 제선충병의 습격에 새롭게 노출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요즘 전 연령층에 걸쳐 이른바 디지털 과의존 현상이 심각합니다. 특히 청소년은 이미 절반 가까이나 잠재적 위험군으로 분류된 상황인데요. 대책 마련이 시급하지만 관련 국가 예산은 2년 사이 20% 넘게 삭감됐습니다. 허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온갖 장난감이 가득한 공간. 마음에 드는 장난감을 집어든 6살 아이가 자동차 로봇을 변신시켜 보기도 하고 어울리는 다른 장난감을 선생님과 함께 찾아보기도 합니다. 평범한 놀이처럼 보이지만 스마트폰 과의존을 해소하기 위한 놀이치료 과정입니다. 작은 놀잇감을 가지고 충분하게 집중돼서 아이들하고 놀아줄 수 있는데 여기서 조금 아이들이 노는 것을 보시고 배워가기도 하시고. 이곳 스마트 쉼센터에 디지털 과의존과 관련해 상담하는 건수는 매년 늘고 있는데 지난 3, 4월 2달 동안에만 무려 400건에 이릅니다. 잦은 지각과 결석을 겪다 심지어는 학교 생활을 중단하기까지 하는 청소년들이 주 대상이지만 특히 최근에는 10살 미만 아동의 상담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또래 관계가 안 돼요. 잘 안 돼요. 미숙하고 대응 방식에 있어서 자연스럽지 못해서 오해를 사기도 하고. 조절 능력과 활용 빈도와 같은 척도를 토대로 스마트폰 의존도를 표본조사한 결과 지난해 기준 과의존 고위험군은 전 연령대에서 4.2%, 잠재적 위험군까지 포함하면 22.9%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만 10세 이상 청소년의 경우 절반에 가까운 42.6%가 과의존 위험군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10세 미만 아동은 25.9%, 성인도 22.4% 수준으로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쇼폼 이용자 중 31.9%는 시청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중 청소년은 42.2%, 유아동은 35.1%에 달했습니다. 프랑스와 대만 등 주요 국가에서는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보호자에게 책임을 묻는 등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오히려 과의존 상담 또는 예방 관련 국가 예산이 2년 사이 48억 원에서 38억 원으로 20% 넘게 줄었습니다. 요청은 많이 하고 있으나 요청하신 곳까지
모든 전체 기관을 수요를 맞추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가 신청 학교의 3분의 1 정도만. 각 부처에서 나오는 중구난방식 대응책도 통합적으로 운용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기업 등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중학생 아들을 흉기로 위협하고 수차례 때린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1단독 남동희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남 판사는 아직 피해 아동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했습니다. 해당 남성은 아들이 사고를 친다거나 부부싸움을 말린다는 등의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6개월 사이 평년 대비 비가 적게 내리면서 충북 일부 지역은 가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5월 가뭄 예보 경보를 보면 지난해 11월 이후 충북의 강수량은 평년 대비 81.7% 수준으로 부산, 울산, 경남과 광주, 전남 등지에 이어 5번째로 낮았습니다. 현재 옥천과 증평은 평년 대비 강수량이 65% 이하인 약한 가뭄 지역에, 또 영동은 55% 이하인 보통 가뭄 지역에 포함된 상태입니다. 기상청은 영동의 경우 이달 말까지 약한 가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도내 농업용 저수지 저수율과 다목적댐 저수량은 예년 수준을 웃돌고 있습니다. 자연재난에 대비한 상반기 안전한국훈련이 증평 보강천에서 실시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8일 집중호우에 따른 보강천 하상주차장 침수 상황을 가정해 지자체와 군경, 소방, 한전 등이 합동으로 풍수의 대비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훈련을 통해 주민 대피는 물론 양수기와 수중 펌프 등을 실제 가동해 현장 대응력을 높일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훈련 기간 내내 전국 각지에서 지진과 산사태, 열차 탈선 등을 가정한 훈련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충주 제1일반산업단지가 정부가 추진하는 노후 거점 산단 경쟁력 강화 사업지구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충청북도는 제1산단을 스마트 그린 산단으로 지정해 수자원 기반 그린 수소 인프라와 수열에너지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친환경 자동차 부품 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충청북도는 이를 위해 연말까지 정부 전문가 자문단과 함께 계획을 수정 보완한 뒤 내년 상반기 예정인 경쟁력 강화 사업 지구의 확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축 전염병 예방 백신 부작용으로 최근 2년 사이 6억 원에 가까운 보상금이 지급됐습니다. 충북동물위생시험소는 지난 2023년부터 지난해 연말까지 급사와 유산 등 276건의 의심 신고가 접수돼 이 중 약 81%가 백신 부작용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가축 시세의 80%인 5억 7천만 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올 들어서도 지난달까지 145건의 백신 부작용이 확인돼 4억 원이 넘는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청주시의 모기 개체수와 일본 뇌염 매개 모기 밀도가 동시에 증가한 것으로 확인돼 관계기관이 선제적 감시에 나섰습니다.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청주시 내 모기 다발 지역 4곳에서 3만여 마리의 모기가 취집돼 전년도에 비해 25.3%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중 일본 뇌염을 매개하는 작은 빨간집 모기의 비율도 2023년 0.2%에서 지난해에는 5.35%로 급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은 오는 10월까지 1일 모기 발생 감시 장비를 활용한 실시간 감시에 나서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진천군이 임산부와 다자녀 가정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합니다. 진천군이 입법 예고한 조례안에는 민원실에 임산부 우선 창구를 개설하고 축제나 행사 때 임산부에게 우선 입장 혜택을 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